음, 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반도체 부분을 좀 볼 건데, 많이 밀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정말 다 밀리는데, SK하이닉스가 연중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10만원 선을 깨졌고, 대형주 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이 2023년도부터 수익성이 개선이 좀 된다고 그래요. 이제 이건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가 있나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영업이익도 사실은 제가 알려드렸죠.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든 뉴스가 아무리 좋든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알려드렸듯이 추세예요. 주식은 무조건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세를 보고 있어야 되죠. 삼성전자가 세계기업 시가총액 22위로 7계단 정도 떨어졌습니다. 같은 경쟁업체 중에 하나가 TSMC인데 TSMC가 10위권인가 아마 그래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영업이익이 어쨌든 시총이 어쨌든 뭐 부회장이 그 네덜란드를 갔든 어쨌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추세가 하향이죠. 엄연히 하향이에요. 주식은 우측산, 그러니까 좌측산이죠. 주식은 제가 좌측산에서 했잖아요. 그죠? 좌측산. 좌측산에서도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좌측산에서 사놔야 주식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우측산 끝일 수도 있잖아. 집에 왔다 쉬었다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전 저점만 안 깨면 된다는데 그냥 깼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주봉에서 보면 이 기조를 언제 보여줬냐면 사실 이때 돌아갈 만했거든요. 이렇게 이때부터 좀 돌아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밀어버렸죠. 밀어보면서 잠시만요. 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주봉에서 엄연히 추세를 깼죠. 이때 사실은 돌아갈 뻔했어요. 돈 회복해주면서 이제 가면은 20주선까지는 가겠다 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5주선을 돌파했으면 안착하고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깼죠. 자, 그냥 깨면서 바로 밀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봉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지지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지 말고 쫙 합쳐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 같은 게 하나 있죠. 볼록소수산 여기가 가장 강력한 변곡점이고 가격이 정확하게 59,000원에서 6만원대가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심하게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냐? 6만원대, 그리고 6만원 초반, 59,000원 후반까지 살짝 밀렸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깨게 되면 진짜 위험해요. 여기를 깨면 진짜 위험하고 삼성전자가 여기를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코스피 자체, 그러니까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자체도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스피가 보면 저점 깼죠. 근데 코스피가 여기가 하단이에요. 여기 똑같은 거니까 차트나 종목이나 똑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산 같은 여기 있죠. 여기를 코스피 차트가 만약 지수가 깨잖아요. 그럼 바닥 장담 못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코스피 차트도.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아까 알려드렸듯이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깨지 않을 자리를 자꾸 깨게 되면 주식이 추가로 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지켜주는 자리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2470포인트 이거 깨면 안 돼요. 지수도 2470포인트를 깨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좀 보면 요렇게 저점이 2510포인트 찍고 왔어요. 아슬아슬 찍고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켜줄 자리를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데 저게 밀리게 되고 삼성전자 밀리게 되면 지수 밀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맞는 대응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결국 대응이라는 게 리스크 관리니까 현금화 해놓을 부분은 좀 해놓고 지금 막 손실금이 안 크다 이런 거는 손절해놓고 현금화 시켜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SK하이닉스가 신저가를 찍었는데 하이닉스를 잠깐 보면 엄연히 20개선 깼죠. 이따 벌써 20개선 깨는 순간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고 미국 금리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이 추세가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20개선 깨면서 그냥 추세가 깨진 거고 자, 주봉에서도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 데다가 일봉에서도 완전히 밀렸죠.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전자가 어떤 간에 하이닉스가 어쨌든 간에 주식이 깨지 않을 자리를 계속 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는 완벽히 깨진 거죠. 우하향인 거예요.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보고 대형주 좀 더 볼게요. 대형주를 보면 HMM 좀 볼게요. 그죠? 자, HMM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이 친구도 절대 20개서 깨 만든다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10조가 나든
10조 이상이 나든 뭐 해상운임이 급등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이식견 히트하면 안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29,100원인데 깼죠.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입선 깨고 있죠. 요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HM의 주력이다. 그럼 앞으로 더 살 수 있다. 싸게. 그러면 하셔도 되지만 요렇게 내가 스윙이나 단기로 들어갔는데 20선을 깼다. 결정을 해야 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비중을 줄일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일단 여기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27,000원, 27,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또 오늘은 또 이제 시장도 원체 안 좋고, 또 이제 월요일이니까 꼬리라도 달아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참으실 분은 참으면 되는데, 모든 결정은 주봉에서 20선을 깬다거나 특히 월봉에서 20개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려드렸죠. 다 카톡방도 운영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냐면 주식 올라간다고 맞춘다는 것도 신기하고 떨어진다는 것도 맞춘다는 건 신기한 거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기준을 정했으면 HM20 밀고 내려면 안 된다. 나는 손절하겠다. 이런 데서는 비중 줄이면 손절하는 게 좋고, 그래도 주봉이라는 게 완성이 금요일날 되니까 내가 금요일까지는 버텨볼 수 있다. 그런 판단에 맞게 버티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렇게, 그죠? 20개선 깨면 이제 위험하다. 이 정도 생각은 꼭 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꼬리 달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20개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20개선 같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식료품주가 강하죠? 절대 쫓아가서 하지 마세요. 식료품주. 낮은 종목이 별로 없어요.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 물립니다. 월봉에서 이런 자리인데 다행인 거는, 예를 들면 뭐 팜스토리다 내가 그러면 팜스토리 같은 친구들은 그냥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거든요. 근데 높죠.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우리 멤버는 제가 못하게 하죠. 높아가지고. 사실 분들은 단타 단계 하셔도 되는데, 하게 됐을 때 손절을 못하거나 물렸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버틸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거, 무조건. 자, 크라운히트홀딩스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저번에 20개선 깼거든요. 이 친구가 저번 달인가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들고 갈 건가. 나는 이 친구를 손절 못했을 때 그냥 두세 달, 세네 달 고생하겠다. 왜냐면 월봉 바닥이니까 이런 친구들은 굳이 손절 안 해도 다 돌아 나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려. 두 달, 세 달 이렇게. 요게 괜찮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전 그게 싫으면 손절 치고 나가는 게 맞아요. 딱 손절 치고 나간 다음에 다음에 보는 게 맞는데, 추세 너머에 다 깨진 거예요. 주봉에서도 깨졌기 때문에 이전 바닥 안 깨는 걸 잘 보고 있어야 돼. 자, 크라운 제가도 많이 떨어졌죠. 자, 월봉에서 보면 지금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잘못 밀리면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20개선이나 5개선 깼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걸 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은 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크게 밀리는 건 아닌데 아직 5개선 근처에 조금만 안 깨면 돼요. 요 깨면 밀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이 어떻게 현상이 보이냐면, 지켜주는 친구들은 간신히 잘 지켜주는데 밀고 내려오는 친구들은 자리를 다 깨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자, 대유를 봅니다. 대유는 제가 예전에도 굳이 뭐 손절하거나 이런 개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이제 대바닥 깰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월봉에서도 박스권이 이렇게 한 4,500원대 초반 가면 7,000원대 가는 좀 지겨울 수는 있는데, 어차피 요 공간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올라가죠. 오늘 살아남는 종목 몇 개 없어요. 자, 팜스코를 봅니다. 팜스코를 봐도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고 그랬죠. 물론 지식해서 깨고 있긴 해도 이전 저점들만 안 깨면 여기까지 올 수는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격이 이렇게 되죠. 여기. 한 5,900원대, 6,000원대만 안 깨면 돼요.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식품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거보다 내가 어떤 높은 종목보다 좀 낮은 걸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친구들 사서 안 좋을 때 손절하는 게 나아요. 물려도 기다리면 돌아나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산 게 아니잖아. 주식을 높은 데 쫓아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판소코 같은 친구도 오히려 난 거예요. 코스맥스 MBT 너무 떨어지네, 이 친구. 넌 진짜 싸긴 싼데 주가가. 다시 깼네. 대바닥만 할게요. 내 대바닥까지 오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결정을 할 때가 참 힘들죠.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서 순간 급등할 것도 같은데, 전저점이라든가 대바닥만 안 깨면 돼요. 근데 깨지 않을 때 깨고 내려오긴 맞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고 맞는 거니까, 결정해야죠. 딱, 이 시켜서 깰 때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안 사신 분들은 대바닥 안 깨는 한번 들어가 보면 하죠. 거꾸로. 새로운 거래 들어와 있잖아. 일봉에서, 그죠? 사실 이런 친구들은 물려도 그렇게 손절할 의미는 없어요. 자, 샘피하고 샘피식품이 강하죠. 월봉 바닥에서 다시 때려가기 때문에.
아유, 샘표. 딱 5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이렇게 월봉이 여기 애매할 때 주봉 보라고 그랬죠. 주봉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도 20선 안 깨고 돌아나가죠. 저것만 안 깨면 돼, 앞으로도. 예, 괜찮아. 저기서 올라간 거고. 뭐 지금 쫓아간 수는 없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샘표식품을 보게 되면, 지금 대바닥, 여기 찍고 와, 대바닥. 근데 지금 추세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아직 5선을 못 해줬죠. 여기를 깨면 원래 이제 대바닥이니까 여기 손절인데 여기를 깨지 않으니까 올라간 거냐. 앞으로 여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창해탄을 또 이기네. 창해탄을 차트가 괜찮아요. 자, 보양주를 좀 보면 지금 화물연대 파워로다가 지금 소주가 조금 난리가 났죠. 대바닥이잖아요. 보양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대바닥 좀 그러니까 이렇게 20개에서 안 깨면 좀 이제 걱정은 돼요. 아, 얘 여기서 손절 못하면 내가 두세 달 고생하겠구나. 결정을 해야지, 그죠? 근데 주식이 싸잖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데, 그죠? 이런 데서는 뭐 시장 때문에 밀리든 뭐 때문에 상관없고,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시장하고. 종목을 잘못 산 거예요. 하시면 되고. 풍국주 정도 뭐 아직 괜찮을 것 같고, 이 친구도 월북에서 위치가 낮아요. 이전보다 깨면 안 되겠죠, 대신 더 이상. 이런 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해탄올이 차트는 제일 이뻐요. 이 친구 월봉에서 보면, 이격도 깔끔하게 잘 모여있죠. 이것도 깔끔하게 잘 모여있고, 기조가 추세 후 상향인데다가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다 뚫어놓은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여기 창해탄올도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제일 나아 보이고 좀 이뻐 보이는 게 이렇게 창해탄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뭐 살아나는 게 있어야죠. 좀 닭고기 가는 데 좀 움직이죠. 자, 정다운이 5개월선 깼기 때문에 5개월선을 깨게 되면 가장 마지노선이 여기에요. 이런데 안 깨고 여기를 안 깨서 다행인 거고 깨면 확 밀리니까 조심해야 되고. 자, 20선 밑에서 출발했죠. 이런 풀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선 밑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는 뭐 다시 바닥 치고 있습니다. 마니커 FNG도 월봉에서 보면 그럭저럭 뭐 지켜줄 때 지켜주죠. 5개월선 안 깨면 돼요. 밀리면 깨면 여기 와요. 이런데 잘 보고 계셔야 되고. 네, 주식은 싸죠. 일단 이게 고점이 아니니까, 그죠? 고점이 아니니까. 자, 주봉을 봐도 딱 20주 지켜주고 있죠.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죠. 하림을 볼까요? 뭐 하림도 그죠. 딱 요 20주 깨면 안 돼요. 대신 요거만 안 깨면 딱 안 깬 자리에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깨지 않는 걸 보는 게 좋고. 윙이푸드는 중국 여전히 차트적으로 볼게요. 그죠? 재무보다도 차트를 보면 딱 5개선 안 깨야 되죠.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깨는 게 좋고, 주봉에서도 20선 이런 자리들 깨지 않는 게 좋아요. 마니커 딱 5개월선 기준이에요.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돼. 지켜주고 있죠. 여기만 안 깨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이 친구. 가격이 1,700원이니까 1,700원부터 2,500원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건설기계 종목들도 그죠? 많이 밀리죠, 지금. 현대건설기계를 좀 보면, 자, 월봉에서 봤을 때, 여기 20개선 밀고 내려오면 안 돼요. 요거 안 밀고 내려와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심하게 밀 때 5개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히맥스는 각오해야 돼요. 한 두세 달 정도? 세네 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전기 충전 관련주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차이가 좋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요렇게 보면 아직 5선 위에 있잖아요. 심하게 밀려 있어놔요. 요런 자리만 안 깨면 현대건설기에도 앞으로 상황 좋아질 것 같고. 자, 현대일렉트릭도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딱 요거 20개선 요거 깨면 안 돼요. 요거만 안 깨면 돼요. 대신 20개선이 가파를 때 이걸 깨게 되면 심하게 밀려 이런 데까지. 그래서 깨지 않으면 되고. 자, DI 파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선절했는데 저는 20개선 깨고 내려오는 걸 엄청 싫어해요. 싫어하는 데다가 20개선 각도가 가파르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사면 되는데 지금 깨고 있는 데다가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진짜로 깼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손절했습니다. 비중 키워놓고 손절한 거라 좀 마음이 아픈데 이걸 수익권에 여기 이 수익권에서 안 팔았더니 이거 손절을 치게 만드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수익권에서 안 팔았더니 결국은 손절을 치게 만드네요. 자, KH건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거 시장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목표가예요. 그러면 KH건설을 어디선가 사야 되잖아. 그죠? 딱 5개월선 근처에서 사면 돼요. 사무개발도 뭐 전체를 지금 뭐 오늘 브리핑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다 대바닥까지 왔다 돌아 나간다. 그럼 우리한테는 현금화 시켜놨거나 이래 해놓은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여기 깨면 안 되거든요. 여기 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사무개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노팩스 같이 월봉이 낮은 친구들이 좋죠. 지금 밀리고 있으면 기회가 되죠. 이렇게 5개월 선 온다거나 이러면 매수, 그죠? 깨면 여기까지 분할로 먹어가시면 돼요. 시노팩스는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나쁘기보다는. 자, 현대두산인프라 고도 다시 대받아갔죠.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면 박스권에 갇히겠죠. 그러니까 현대두산인프라 거가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웬만한 종목을 다방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시 대받아 오면 사야죠. 지금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밀리는 거죠. 이렇게 퍼바다 그리겠어. 퍼바다. 네.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용가리 tum표도 안 돼. 시장은 절대는 방법이 없어요. 자, SC 엔지니어링을 봅니다. 굉장히 추세가 좋았으면 한 방에 밀었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바닥권이에요. 이 친구도 5개월 선만 안 깨면 살만한 거예요. 단 깨게 되면 손절 못했을 경우 한두 달 고생하는 거고 깨지 않으면 괜찮은데 잘 안 깨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주선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조정. 딱 20주선이죠. 요게 안 깨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딱 찍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일봉에서도 뭐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다 수산종목 같은 친구들 떨어지는 게 이제 아슬아슬해요. 자, 이렇게 보면 5개월 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5개월 선만 안 깨면 새로 매수 타임이 되겠죠. 근데 깨게 되면 이격, 공간이 멀기 때문에 확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깨지 않는 자리에서 좋아요. HLB는 오늘이 사는 타이밍 맞아요. 추가로. 단 HLB는 오늘 산 자리를 깨게 되면 새로 들어갈 그 물량만큼은 빼낼 수 있다거나 아니 오늘 좀 더 사고 다음에 35,000원 깨면 더 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사는 타이밍 맞아요. 오늘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심하게 밀리고 20선 와요. 이 정도는 올 수 있으니까 요걸 각오하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일봉에서 보면 급락하고 있죠. 당연하죠. 많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월봉에서 우리가 수산종목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냐면 제가 이때 알려드렸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때 차익 실현에서도 거의 30%인데 아직 목표가를 못 갔기 때문에 딱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 이렇게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건 일봉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내일을 잘 봐야 될 것 같죠. 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딱 5개월선까지 잘 봐야 돼요. 깨게 되면 여기까지 확 밀려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7,340원이 되고 자, 주봉에서 봐도 20선 깨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잘 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봉에서는 뭐 많이 급락하고 있고 그죠? 이 밑에 종목들은 월봉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위험해서 이 친구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낮은 친구들이 자리를 안 깨면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거나 매수를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 돼요. 수소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닥권이 있는 친구들이 밀릴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거고. 뉴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월봉에서 보면 아직 자리 안 깨고 있죠. 그죠? 여기 20개, 5개 서면 안 깨면 돼요. 자리가 이쁘고 추세도 이뻐요, 친구. 잘 밀리면 여기까지 오긴 할 건 잘 안 밀려주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시장 때문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최초 20에서 안 깨죠. 금요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뭐 장후반에도 살아날 수 있고 또 그러고 내일 같은 날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주선 같은 자리, 21선 같은 자리만 안 깨면 누인텍은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개 더 볼까요? SM코가 어디 있을까요? 자, SM코를 봅니다. SM코를 보면 월봉의 대치가 낮죠. 이 친구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굉장히 추세가 이쁘고 원체 가격이 싸요. 자, 좌측산, 그죠? 우측산, 기간 조정 충분하죠? 바닥권이잖아. 이 친구 괜찮아요. 이 친구 꾸준히 모아가야지. 자, 주봉에서도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단 5주선 깨면 20선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깨지 않은 자리에서 분할로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시장 때문에 밀리는 거니까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21선 근처가 왔다. 그럼 매수 볼만 해요. 근간의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보다 지금 살짝 터졌죠. 오히려 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아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종목들은 사실은 좀 긴 안목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종목이 너무 많다거나 비중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거나 자, 요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좋고 흔돈을 실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는 이런 날도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단 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자리 알려드렸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자리는 월봉 바닥에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데는 위험하죠. 추세가 하향이니까 그죠? 근데 바닥권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거나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HLB 여쭤보신 분들이 많아.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생각하는 HLB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HLB는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이건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고 주봉에서도 이슈 안 깨고 있는데다가 일봉에서 제가 거드렸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 이 친구가 오늘 더 날아갈지 더 크게 올라갈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꾸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져.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 조절한다든가 손절하든가 아니면 참고 있다가 다시 추세 전환과 턴을 할 때 더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로 막 급등했을 때 싹 급등할 때 막 어떻게 쫓아가지 말고 침착하게 음봉에 한번 사고 여기서 또 사고 깼으니까 주봉에서 우선 깼으니까 기다려야죠. 송상개미가 그러는데 여기를 안 깨야 된대. 거기 왜 깨면 안 된대? 월봉에서 5개월 선이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해 준대.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5개월 선 안 깨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죠? 안 깨는 걸 확인했으니까 거기서 매수.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깨고 나가면 저희 분할로 살 거니까 더 이상 안 사면 되는 거고, 안 깨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나중에 조정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다 살아났죠. 그죠? 이 다 살아난 게, 이 친구들이 오늘 엄청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깨지 않을 자리 하나도 안 깼죠. 안 깨고, HLB 생명과학도 안 깨고, 거놨죠. 안 깨고, HLB 제약도 안 깨고, 그죠? 테라피틱스도 안 깨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 무조건 막 수익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수익에 싹 욕심을 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쫓아 들어가게 돼, 뇌동맥면. 근데 일단 손실부터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얘를 어떻게 사야지만이 내가 최소한의 그 손실을 볼까? 그러니까 수익에 너무 욕심이 생기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몰빵을 하게 돼. 야, 저거를 언제 500만원씩 4번 사고 있어. 그냥 2천만원 한 방에 사고 말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권에 오면 살 돈이 없잖아. 근데 그냥 침착하게 500만원만 사. 30% 150인데 뭐. 근데 떨어졌네. 안 그래도 밑으로 더 살라고 주면 그럼 사면 되죠.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고 너무 수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손실에.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요거부터 생각하면 수익은 다 나요. 로터스는 제가 욕심부리지 말라고 그랬죠. 올 떨어지다가 내일 또 상한가갈 수 있어요. 누구도 모르지만 애초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들어가려면 HLB나 HL생명에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는 게 좋고. 그죠? 손절과 손익에 대한 시나리오, 즉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시장을 쭉 훑어볼게요. 자, 풍력 관련 좀 보고 갈까요? 자, 태양광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과 함께 반드시 앞으로 관심 있게 보거나 잘 봐야 될 종목도 이제 풍력이라고 그랬죠. 자, 유닛은이 밀리는 것 같아서 제가 거놨거든요. 유닛은 여기만 안 깨면 돼, 여기만. 안 깨고 있죠. 안 깨면서 잘 유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밀리든 말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 월봉에서도 바닥권이죠. 이게 바닥권의 이력이죠. 여기서도, 요때 샀어도, 여기서도 1, 20%, 20, 30%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월봉 바닥에서 안 하면 이렇게 두세 달만 참잖아요. 22년도 4월 달에 유닛은이 바닥을 깨고 내려온 거 이런 거 결정해야죠. 두세 달 고생할 건가 아니면 손절 칠 건가. 근데 이때 손절 안 했으면 두 달 만에 엄청난 수익으로 나왔죠. 이런 거예요. 주식 이런 거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이제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60주선부터 5선까지 요 사이에서 꾸준히 모아 나가면 유닛은도 앞으로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자, DMS가 바닥에서 바닥을 깼죠. 지금 대바닥으로 온 거예요. 요 대바닥만 안 깨면 돼요. 이런 자리만 안 깨면 오히려 다시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 DMS 같은 친구들 꼼꼼히 요거 깨면 확 밀려요. 그래서 요거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박스권이죠. 지금까지 지켜주는 하단각이 여기이기 때문에 얘들 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깨지 않아야 할 자리는 안 깨야 돼요. 다중바닥이죠. 완전 이렇게, 그죠? 다중바닥. 자, 태영을 봅니다. 태영은 저걸 알려드렸죠. 영업이익이 이제 5년 연속 적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지를 당했다가 근간에 풀리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전 바닥 깨면 안 돼요. 요거 깨면 안 되고, 이렇게 월봉이 애매할 때는 주봉 보면 돼요. 자, 주봉에서 저번 주까지만 원칙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번 주도 금요일이 끝나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주봉의 차트라는 게 여기까지는 가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까지는 그냥 내가 사겠다 그러면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DMS 위치는 낮죠. 낮은 친구예요. 친구. 가격이 싸지. 자, 동국 SNC도 괜찮아요. 동국 SNC가 월봉에서 본 애매하긴 해. 여기가 바닥인데 잘못하면 이런 데 올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5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여기서 월봉이 애매하면 주봉을 보라고 그랬죠. 주봉을 봤더니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5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은 결정 안 하셔도 돼요. 5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아직은 위치라든가 그런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올라가고 있죠. 이제 삼형음택도 급락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웬만한 종목이 다 급락을 했으니까. 자, 이 실기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이탈하고 있죠. 요럴 때 결정해야 되나요? 근데 오늘은 뭐 시장이 많이 밀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그죠? 기다렸다가 이제 와야 여기인데 안에 돌아 나가 주간다거나 이러면 또 괜찮거든요. 이제 그 삼형음택은 요런 데서 결정해야죠. 그죠? 많이 대가 그랬죠. 이 실기선 깨면 사지 말라고. 그럼 지금 같은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하면 여기구나. 이럴 때 주봉을 보는 거죠. 주봉을 봤더니 저번 주까지만 해도 중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이순 지키고 있었거든요. 오늘 시장 보는 좀 샀겠죠. 우리가 보통 막 놀래가지고 현금화를 해야 한다거나 막 그럴 때가,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미증시 또 안 좋게 끝나면 내일 또 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선 깼으니까 일단은 사지 말고 대기죠. 대기예요. 다시 돌려주거나 회복해줄 때 하는 게 좋아요. 자, 일봉에서도 이제 바닥 찍었는데 여기가 대바닥일지 알지 모르겠어. 그죠? 삼형음택은 품목으로 잘 움직여요. 그러고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친구들 판단할 때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세력들이 아직 안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세력은 이런 거죠. 자, 이분들이 만약에 매집을 여기서 했어.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판단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더 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가야 맞는 거니까. 대신에 추세를 깨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 손절을 안 하게 되고 고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달, 3달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싫으신 분들은 손절하면 되는 거고, 내가 꾸준히 모아갈 수 있다거나 바닥에서 살 수 있다 하신 분들은 꾸준히 모아가는 게 맞아요. 삼형음택도 앞으로 길게 보면 나쁘지 않고. 자, CS 베어링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게 되면 딱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깨지 않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전혀 5선 훼손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저거 훼손하는 순간 여기 와요. 20선. 그러니까 훼손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훼손했을 때는 많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동국산업은 이제 동구SNC 저기 모회사니까. 그죠? 잘 깼죠, 지금. 원래 동국산업이 제일 애매해요. 이 친구는 폭력 움직일 때 움직이긴 했는데 동구SNC나 유니스처럼 빠르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 점은 좀 알고 계시고. 추세는 깨진 거예요. 주봉에서도 엄연히 저번 주에 깼고 또 깨는 거니까 여기 마지노선이 여기인데 지금 이 자리 깨고 있죠. 바닥 올 수 있어요. 이런 데서 다시 챙겨보는 게 맞고,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까지는 보는 게 맞고, SKD&D 같은 친구들도 그죠? 그냥 깨고 내려왔네. 여기 대바닥 깨면 안 되겠죠. 오늘 시장이 웬간하네요. 그죠? 저번 주에 벌써 이상 깼으니까 거났구나. 요런 자리, 마지노 자리들 이렇게 바닥, 여기 깨면 안 돼요. 여기. 안 좋긴 안 좋구나. 그죠? 다 깨고 있는 자리들을. CS입니다. 애매하죠? 애매하면 주봉. 딱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 아슬아슬 지켜주고 있네요. 일봉. 딱 20에서는 여기네요. 그죠? 폭력 관련주들은 이런 친구들이 더 나아요. 포메탈은, 자, 월봉에서 5개선 밀고 내리면 안 되거든요. 이 친구. 또 밀고 내렸죠. 이렇게 월봉이 높으면 좀 불안해, 이게. 요거 깨져 밀리죠. 오늘 잘 버텨줘야 돼요. 포메탈. 딱 21선이죠. 생명선. 요거 깨면 다시 오기 와요. 오늘을 잘 버텨줘. 오늘만 잘 버텨주면 포메탈은 또 하루 정도 올라가겠다. 오늘은 상당히 조심해야죠. 뭐 오늘 포메탈만 조심해야 되겠어. 그죠? 우리나라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엉망이죠. 그죠?